페이지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목차 슬라이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파일 준비되셨나요? 네. 자, 왼쪽에 2번 슬라이드 먼저 클릭할게요. 2번 슬라이드 클릭. 자, 그 다음에 제목 입력하십시오에 클릭을 하시고 목차를 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네. 이거 제목을 안 쓰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문제를 푸실 때. 그러면은 감점이 들어갈 텐데 이게 목차 슬라이드의 감점이 아니고 전체 구성에서 감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당 5점씩. 그래서 제목을 저희가 5개, 6개, 5개를 입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5번의 감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꼭 제목을 입력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다가 이제 도형을 그려야 되는데 도형을 그릴 자리에 텍스트 입력하십시오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지워줄 거예요. 네, 선에다가 마우스 올려놓고 이렇게 선에다가 마우스 올려놓고 마우스 포인터가 위아래 왼쪽 오른쪽 십자가로 바뀌면 백스페이스에서 클릭하시고 그 다음 백스페이스에서 지워주세요. 여기까지 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 자리에 저희 도형을 이렇게 4개를 그려줄 건데 도형을 그리실 때는 위에 보면 위에서부터 요 4개가 다 모양이 똑같죠.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거 요거 하나를 완벽하게 그린 뒤에 그리고 복사를 할 거예요. 역시 복사를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를 보는 거기 때문에 크기나 사이즈나 위치가 다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도형이 저희 눈에는 3개로 보이지만 앞쪽에 있는 사각형 하나, 그리고 밑줄로 들어가져 있는 거 하나, 그리고 글자만 써지는 글상자에서 총 3개의 도형을 그리는 거예요. 오케이? 자, 도형을 그리실 때는 뒤에서 앞으로 그리는 게 순서가 차곡차곡 쌓여서 편해요. 그래서 저희는 제일 뒤에 있는 거, 아래쪽에 있는 밑줄 먼저 그릴 겁니다. 홈에서 그리기에서 자세히를 클릭하고 사각형의 첫 번째 줄에 첫 번째 거 직사각형 클릭할게요. 그리고 아래다가 이렇게 길게 그려줄게요. 자, 그리고 위치를 좀 잡아줄 건데 여기 목차 글씨 아래쪽에 있는 거는 맞는데 얘가 오른쪽 부분으로 넘어가진 않죠? 이렇게 완전하게 넘어가지만 않으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중심을 기준으로 살짝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완성작이. 그래서 저희도 살짝 오른쪽으로 붙어서 만들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도형 있죠? 번호 써져 있는 도형. 자, 그 번호 써져 있는 도형은 기본 도형이에요. 3번째 줄에 앞에서 2번째 거 빗면이라는 도형입니다. 찾았나요? 그걸 클릭해서 자, 그 다음에 앞에다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려줄게요. 크기를 최대한 비슷하게 그린다고 생각하시고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처음에는 이제 자리 위치를 보는 게 아니고 크기 먼저. 크기 조절점 이용해서 크기까지 조절하셨나요? 네. 자, 그리고
여기 가운데다가 올려놓고 원하시는 위치 잡아줍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이랑 도형 윤곽선을 선 없음 처리해 줄 거예요. 글 상자는 별도라 나중에 그리고 도형을 여러 가지 선택하는 방법 중에 저희가 배운 거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회색 상자 만드는 거 배웠었죠. 기억나시죠? 요거 말고 어제 우리 여기 아래 두 개 도형 선택할 때 이렇게 했었잖아요. 어. 자, 또 다른 방법은 키보드에서 Shift를 누르고 클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 이용해서 두 개 도형 한 번에 선택해 볼게요. 키보드에서 Shift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요 앞쪽에 있는 도형 클릭하고 요 옆에 있는 도형 클릭합니다. 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도형 채우기에서 원하시는 색깔 바꿔주세요. 도형 윤곽선 클릭하고 윤곽선 없음도 해줍니다.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교통사고 발생 시 텍스트 상자 넣을 거거든요. 그리기에서 자세히 클릭하시고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에 맨 처음에 보면 텍스트 상자라고 있어요. 찾으셨나요? 네. 그거 클릭하시고 뭐야 얘? 아, 내가 뭐 버튼 누르고 있었구나. 요 앞쪽에 뒤집어진 십자가 모양이 나오면 쭉 드래그 해서 글 상자를 만들어 주세요. 텍스트 상자는 투명 상자의 투명 도형이기 때문에 드래그를 한 뒤 발시를 바로 그려주셔야 돼요. 발생 시 조치사항. 자, 그 다음에 이 텍스트 상자의 바깥쪽에 선에다가 마우스 올려놓고 클릭하시고 글꼴 굴림의 24포인트 바꿔줍니다. 거기 조건에 보면 글자 크기 나와 있어요. 이게 글자가 커지면 위치가 살짝 바뀌어요. 그래서 글자 크기까지 조절을 하신 뒤에 요 선에다가 마우스 올려놓고 드래그해서 위치 잡아주세요. 그리고 요 왼쪽에 있는 큰 도형 있죠? 요것도 역시 위치를 한번 잡아주시고 크기도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한번 잡아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리스 숫자로 1을 써야 되는데 대문자 그냥 I 쓰시면 됩니다. 클릭하고 I.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비어있는 부분을 클릭하고, 이게 이제 텍스트 상자에 선 누르는 거랑 똑같아요. 여기 비어있는 부분 클릭하는 거. 색깔 있고. 그리고 글꼴 역시 똑같이 굴림에 24포인트 바꿔줍니다. 이때 많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조건에 굴림에 24포인트 넣으니까 목차도 그래야 되냐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제목은 전체 구성 조건이라서 같이 글꼴 안 바꿉니다. 됐나요? 네. 네. 안 맞아도 돼요. 저 지금 겹쳐놨는데 그냥 네.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순서를 아래 것부터 그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세 개를 한 번에 선택을 해주십니다. 한 번에 선택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복사를 할 건데요. 키보드에서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 색깔이 있는 도형에다 마우스 올려놓고 아래로 드래그, 한 번 더 드래그,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 드래그를 해줍니다. 맞아요. 근데 다른 거 하나 더 설명할 거예요. 됐나요? 네. 그러면은 약간의 간격은 안 맞지만 복사는 다 됐죠? 자, 이렇게 하는 거가 기본 파트. 그러니까 뭐 위치가 살짝 많이 다르면 강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만 해도 점수는 줍니다. 감점이 거의 안 될 거예요. 근데 정석대로 하려면 얘가 간격이 좀 우리가 실제 발표한다고 생각해봐요. 간격이 여기 안 맞으면 되게 불편하잖아. 그래서 이걸 간격을 좀 맞춰줄 수 있거든요. 따라하고 싶으신 분들은 되돌리기 해서 따라하시면 되고요. 굳이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다시 요것만 남겨놓고요. 자, 그리고 홈에서 정렬해서 그룹을 눌러줄게요. 이 그룹이라는 기능은 내가 선택한 개체들을 하나의 개체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눌러주면 이렇게 크기 조절점이 단체로 뜹니다. 하나로. 홈의 정렬의 그룹.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색깔 있는 부분에다 올려놓고 아래로 드래그, 한 번 더 드래그, 그리고 마지막 끝쪽은 신경 써서 어디 위치에 마지막에 있는 도형이 어디 위치에 있었으면 하는지를 생각해서 복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요 4개에 대한 간격을 동일하게 바꿀 거거든요. 이때 컴퓨터는 맨 처음에 있는 거랑 맨 마지막에 있는 거 개체를 가지고 요 가운데 걸 움직입니다. 그래서 간격을 동일하게 바꿔줄 거예요. 자, 여러 개를 선택을 할 때 키보드에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해줍니다. 그럼 4개 다 선택이 되죠? 그 다음에 정렬에 맞춤에 세로 간격 동일하게. 그럼 간격이 예쁘게 맞아져요. 한글 같은 경우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 한글에도 그룹을 하는 기능이. 근데 이제 그룹을 하면 한글은 점수를 안 줘요. 근데 파폰은 이렇게 그룹을 하고 정리를 해도 점수를 줍니다. 그룹이 돼 있어도
별도의 감점이 없어요. 네, 꼭 그 해야지만. 안 하면 이게 처음 도형과 마지막 도형 기준으로 맞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4개의 도형으로 따지는데 안 하면 지금 12개죠, 12개. 12개 도형으로 간격을 맞춰버려요. 그래서 꼭 필수로 그룹을 해주셔야 되는 기능이에요. 어떤 거? 한 번만 더. 도형을 이렇게 3개를 세트로 해놓고 3개 세트 다시 3개의 도형을 그려놓고 요걸 한 세트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게 기능이 그룹입니다. 도형 3개 한 번에 선택, 정렬해 가서 그룹. 그 다음 키보드에서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복사를 이제 해줘요. 마지막에 있는 마지막 도형은 원하시는 위치, 그러니까 마지막 줄에 도형이 있었으면 하는 위치로 복사. 간격이 꽤 떨어져 있죠? 이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Shift 누르고 다 선택을 해주고 정렬해 가서 맞춤에 가서 세로 간격 동일하게 요거를 눌러주시면 간격 똑같아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교통사고 발생 현황에 세부 조건이 들어가져 있거든요. 요 3번째 줄에 내용을 수정하고 여기에다 조건 넣어줄게요. 마우스를 글자 뒤에다가 바짝 대고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커서가 생겨요. 숫자 도형도 수정하시고요. 마우스 우클릭 하시면 돼요. 네, 맞아요. 그게 좀 편한 기능인 것 같아요. 했나요? 네. 네. 아이, 뭐다라 그래요. 원래 그리스 소문자의 기원이 영어인데 영어의 기원이 그리스인데 그리스 언어인데. 책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제대로 제가 안 읽었나 봐요. 굳이. 네. 파포는 목표가 그거예요. 모양을 똑같이 만들기만 하면 돼. 똑같잖아요, 모양. 뭘로 하든 도로 가든 똑같이만 만들면 돼서 이렇게 그룹을 하든 줄을 안 맞추든 그렇게 크게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교통사고 발생 현황 글씨에다가 하이퍼링크를 넣어줄 건데, 지금 보시면 선생님 빨간색 밑줄이 쳐져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맞춤법이 맞냐 물어보는 거거든요. 맞는 맞춤법을 하려면 발생 띄고 현황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현황을 붙여서 썼지만 문제에서도 역시 붙여 있었기 때문에 붙여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 하이퍼링크를 넣어줄 건데, 빨간 줄 설명을 하니까 한 이유가 이게 빨간 줄이 들어가져 있으면 간혹가다 하이퍼링크가 안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아마 되긴 될 거예요. 그럴 경우에 이제 경고창 뜨는 거를 무시를 하면 되고요. 경고창이 아니고 뜨는 옵션 창을 무시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요런 창이 뜨게 돼요. 요런 창. 뭐라는 거야, 나 지금 설명. 다시 할게요. 자, 이거 교통사고 발생 현황이라는 글씨에다가 하이퍼링크 넣어줄 거니까 여기다 클릭하고 블럭을 잡아줍니다. 블럭 잡으실 때는 커서 중간에 놓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A 눌러주세요. 제일 편해요.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야, 없어. 컨트롤 A 뭐죠? 전체 선택. 여러 번 했었죠, 우리. 자, 컨트롤 A 전체 선택. 그 다음에 요 블럭 잡은 데에서 마우스 우클릭. 블럭 잡은 데에서 마우스 우클릭. 아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에 보면 하이퍼링크라고 있어요. 있나요? 네. 요 하이퍼링크를 클릭합니다. 잘못 눌렀어. 네, 봤어. 잘못 눌렀어. 자, 하이퍼링크 눌렀나요? 네. 그럼 창이 하나 떠요. 자, 그리고 세부 조건에 보면 텍스트에 하이퍼링크 적용 슬라이드 O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왼쪽에 현재 문서를 클릭하고 5번 슬라이드를 선택을 합니다. 자, 이태일 선생님, 여기에 슬라이드 5라고 우리가 써져 있지만 만약에 문제를 뒤에서 앞으로 푼다면 여기가 슬라이드 5가 아니고 슬라이드 5번의 제목인 교통사고 발생 현황이 써져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서 이렇게 슬라이드 5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 그러면 파란색 글씨로 바뀌어요. 자, 비어있는 데다 클릭. 자, 그러면 하이퍼링크가 완성된 거예요. 자, 우리 일전에 선생님 하이퍼링크가 뭐였죠? 한글에서도 있었잖아요. 페이지 이동하는 거. 클릭을 하면 페이지 이동하는 게 하이퍼링크였죠. 걔는 그림이지만 여기에는 글자에다 넣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우리가 검색을 하면 글자에다 클릭하면 사이트 넘어가잖아요. 얘가 지금 파란색이죠.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파란색이에요. 사용을 하면 보라색으로 바뀌어요. 자, 그래서 사용을 해볼 건데 잘 됐는지 확인 겸 하는 거예요. 굳이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 교통사고 발생 현황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주고 우클릭 했어요? 네. 중간에 보면 하이퍼링크 열기라고 있죠. 요거 눌러주시면 5번 슬라이드로 넘어가요. 그럼 잘 된 거예요. 됐나요? 네. 자, 우리 아까 몇 번 슬라이드 만지고 있었어요? 2번 슬라이드 만지고 있었죠? 자, 만약에 선생님 내가 실수로 2번 슬라이드에 만들어야 되는데 3번 슬라이드에다 만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럴 경우에 이 슬라이드 보기 창에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옮기시면 돼요. 그냥 오케이? 자, 그리고 2번 슬라이드에서 들어와서 보니까 어때요? 보라색이죠?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바뀌어요, 알아서. 응. 누구야? 어떤 사람이야? 응.
응? 어. 자, 그러면 여기 왼쪽에 우리 산 그림을 넣을 거거든요. 삽입에 가서 앞에서 세 번째 그림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문서, ITQ, 픽처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그림 4번에 산 그림 있죠? 그림 4번을 클릭을 하고 삽입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 왼쪽 위에 요것만 남기고 다 잘라줄 건데, 그림을 넣으면 꼭 위에 메뉴에 그림 도구 서식이라는 메뉴가 생겨요. 그죠? 요거 오른쪽 끝에서 자르기. 그림으로 눌러주세요. 위에 걸로. 제가 위에 눌러주세요, 아래 눌러주세요 할 땐 두 개 기능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위에 걸로 눌러줍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크기 조절점 자리에 검정 색깔 선이 생겨요. 한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프트를 이용해서 크기 잘랐었잖아요. 근데 파폰은 그거 안 됩니다. 무조건 자르기를 눌러주셔야 돼요. 어제 그 질문도 하셨어, 누가.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선에다가 올려놓고 드래그 하는 건 똑같습니다. 사용법은. 마우스 포인터를 선에다 올려놓고 드래그를 하면 회색으로 변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회색으로 변하는 부분이 잘리는 부분, 이게 남는 부분이에요. 다음과 같이 하셨다면 바깥쪽에 클릭해서 마무리. 그 다음에 위치를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르는 게 제일 쉽지 않아요? 요게 60점. 오른쪽에 있는 도형 그리는 게 50점일 거고요. 요거 하나가 10점일 겁니다. 어렵지 않죠? 지우고 그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울 때는 슬라이드를 통으로 지울 거기 때문에 여기 왼쪽에 2번 있죠? 요거 클릭. 그리고 백스페이스 하면 통으로 지워져요. 네, 그냥 통으로 지울 거라 해요. 자, 그러면 페이지가 지금 한 장이 모자라요. 그죠? 그래서 엔터 쳐서 페이지를 하나 또 추가해 줍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슬라이드 다시 클릭해 줄게요. 자, 제일 먼저 해줄 거 목차부터 써야 돼요. 제목 입력하십시오. 클릭하고 목차라고 써주시면 돼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입력하십시오에 바깥쪽에 선에다가 대고 클릭, 그리고 백스페이스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다가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 그 도형을 그려줄 건데, 도형을 그리는 순서는 상관이 없지만 되도록이면 뒤에서 앞으로. 자, 그래서 저는 아래쪽에 긴 것부터 그릴 거예요. 자세히 클릭하고 사각형의 첫 번째 줄에 첫 번째 거 직사각형 클릭, 그리고 적당한 자리에 드래그해서 도형 그려줍니다. 위치랑 크기 한번 잡아주세요.
크기는 크기 조절점으로, 위치는 가운데다 올려놓고 드래그.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도형 채우기 이용해서 색깔 취향껏 바꿔주시고, 그리고 조건에 보면 꼭 선 없음 있거든요. 그래서 도형 윤곽선에서 윤곽선 없음 처리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어제 저희가 표지 디자인은 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표지 디자인은 선을 그냥 넣습니다. 근데 2번 슬라이드는 선을 없애요. 그 다다음에 이제 표할 때는 또 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의 지문에 여기에 도형에 선 없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된다고. 아까 도형 한꺼번에 블록 지정해서 해서 해도 돼. 선생님이 따뜻할 때 아까는 까먹어서 그랬어. 저는 그래도 효율적으로 생각하면 색깔 칠해야 되거든요. 똑같은 색깔이잖아요. 색깔 똑같이 해도 되고 달라도 되고. 맞아요. 그럼 저희가 문자 색깔이 두 개도 그러니까 빠르기는 아까 전자가 훨씬 빠르긴 하지. 원래 글꼴도 한 번에 싹 해서 하는 게 좋은데 이제 이렇게 따로 하는 거는 학생분들이 좀 직관적으로 보시라고 지금. 선생님 그 색깔을 그냥 딱 한 톤으로 설정하고 그건 또 안 돼요. 얘가 색깔을 구분해요? 시험 문제 색깔이 6번을 제외하고는 색깔이 조금씩 다르게 하시긴 해야 된대요. 흑백인데? 흑백인데. 왜냐면 흑백인데 톤이 다를 거 아니에요. 연한 거, 진한 거. 근데 요거는 상관이 없어요. 요거는 뭐 문제가 보면 색깔이 한 톤으로 나오더라고요. 거의 요즘에는 그 목차가. 그래서 색깔이 다 똑같이 넣어도 괜찮던데 뒤에 저희가 표에랑 표에 도형을 그릴 예정이에요. 근데 그건 색깔이 다 달라. 그건 색깔 다 다르게 넣으셔야 돼. 할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다가 이제 빗면이란 도형을 갖다 넣을게요. 자세히 클릭하고 기본 도형의 세 번째 줄에 앞에서 두 번째 거 빗면. 그리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해서 도형 그려줍니다. 자, 역시 도형 채우기 이용해서 색깔 바꾸고 도형 윤곽선 이용해서 윤곽선 없음 처리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대문자 I 써줄게요. 자, 이제 오른쪽에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 도형 그릴 거거든요. 글상자를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기에서 자세히 클릭하고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에 첫 번째 거 텍스트 상자 클릭합니다. 텍스트는 무조건 그걸 선택하나요? 네. 다른 장소에 있긴 한데 이걸로 꺼내는 게 저는 가장 편하더라고요.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는 그냥 세로줄과 가로줄입니다. 네네. 기본도형.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에 맨 처음. 참고로 선생님, 이게 글상자가 삽입에도 있거든요. 근데 도형 그리는 것도 삽입에 있잖아요. 네. 근데 삽입에 있는, 여기는 있구나. 서식에 있는 것도 이제 여기도 도형이 있는데, 다 넣어놨네? 없어진 줄 없는 줄 알았는데. 삽입에 글상자가 있어요. 요거 같은 거예요. 어쨌든. 자, 그 다음에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도 글꼴을 바꿔야 되죠. 자, 여기 바깥쪽에 점선 부분을 클릭을 해서 글꼴 굴림에 24포인트 해줍니다. 했나요? 그러면 이게 크기가 달라지면 위치가 좀 바뀌어서 선에다 올려놓고 드래그해서 위치도 한번 잡아주세요. 세밀한 조정은
방향키로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숫자 도형도 역시 색깔 있는 부분에 클릭해서 굴림에 24포인트 바꿔줄게요. 지금 이거 다 따로따로 하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나중에 한 번에 쫙 선택해서 넣으셔도 되고. 자, 나중에 한 번에 얘기하니까, 선생님 만약에 제가 이 상태에서, 지금 세 개 다 선택됐죠? 여기에서 제가 색깔을 바꾸려고 도형 채우기에 가서 색깔을 넣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바뀌죠? 그럼 얘만 어떻게 뺄까요? 맞아요. 요거를 클릭하고 도형 채우기에 가서 채우기 없음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오케이? 네. 자, 그러면 크기랑 글꼴 다 바꾸셨다면 세 개 다 한 번에 선택을 해서 그룹 해줄게요. 정렬의 그룹. 그룹이 어떤 기능이에요? 여러 개의 도형을 하나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복사할게요. 키보드에서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 한 번 더 드래그, 그리고 마지막 거 줄이 어느 위치에 있었으면 하는지 생각해서 놔주세요. 가운데에 들어가는 도형 두 개는 이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위치가 어딘지. 됐나요? 자, 또. 이거 복사할 때 또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하다가 이렇게 손을 놓는 거거든요. 겹쳐있게. 무시를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이게 거슬리다 보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복사하는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되돌리기 하세요. 그리고 다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4개 다 복사했다면 키보드에서 Shift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서 다 선택해 주십니다. 이게 가로 세로 틀리잖아요. 그럼 아까 세로 간격, 가로 간격, 위에 다 누르는데 가로 간격은 안 눌러요. 세로 간격만. 그 이제 얘기할게요. 그건 다른 거. 자, 정렬에 가서 맞춤에 가서 세로 간격 동일하게 눌러줍니다. 그럼 간격 똑같아져. 자, 이거 복사를 할 때에 간혹가다 이렇게 삐뚤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정말 간혹가다. 그러면 정렬에 가서 맞춤에 가면 이것도 있어요. 왼쪽 맞춤, 가운데 맞춤. 이거 누르시면 줄을 맞추실 수 있습니다. 자주 써요, 저도. 이거 기능 알고 계시면 되게 편하거든요. 나중에 시간 나시면 도형 꺼내서 그려보시고 여러 개 그려보시고 복사도 해보고 왼쪽 가운데 오른쪽 마치 이런 거 다 눌러보세요. 잘 쓰면 굉장히 편합니다. 자, 그러면 복사까지 다 했고 줄 맞추셨으면 이제 내용 수정해야 되겠죠? 마우스 포인터를 아주 가까이다 대셔야 돼요. 글자 뒤에다. 그 상태에서 내용을 쓰시면 돼요. 클릭하고 커서 마우스 깜빡깜빡 하는지 보고 그리고 쓰세요. 네. 저는 땡겨서 복사했는데 뭐가 하나도 복사가 안 됐거든요. 잘못했구나. 전 잘못한 게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어차피 다 블록처럼 하는 거야. 이게 그룹이 안 잡혔어요. 더 넓게 아래를 잘려보는
자, 그 다음에 교통사고 발생 현황 있죠? 요거 블럭 잡아줍니다. 블럭 잡았나요? 자, 그리고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하이퍼링크, 자, 그리고 왼쪽에 현재 문서를 클릭합니다. 저희가 한 번 해서 지금 현재 문서가 눌려 있는 거지, 안 눌려 있을 가능성 매우 많아요. 자, 현재 문서 클릭, 슬라이드 5번 클릭합니다. 참고로 선생님들이 일을 할 때 하이퍼링크 넣어야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요 파폰은.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이퍼링크를 넣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 기존 파일 앱 있잖아요. 여기에다 그 사이트 주소 쓰시면 클릭했을 때 그 사이트 주소로 넘어가요. 그런 거 만들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세요. 근데 요즘에는 그 유튜브 영상도 그냥 바로 꺼낼 수가 있게 돼 있어서 갑자기 삼촌포로 빠지는데 얘기를 드리자면 여기 지금 보면 보여요? 동영상에 인터넷 그림 있는 거? 이거를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유튜브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유튜브에 주소를 쓰면 돼요. 만약에 내가 요 영상을 링크를 연결하고 싶다. 그러면 이 주소를 복사를 해서 가다 붙여 놓으면 이런 식으로 검색이 돼요. 요거 클릭해서 삽입을 하잖아? 그러면 내가 발표를 할 때 그 영상이 보입니다. 플레이가 돼요. 이런 식으로. 바로 링크 연결해서 유튜브 영상을 보여줘요. 얼마 전에 버그가 좀 있었어가지고 지금 해결이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해결이 됐을 거예요. 워낙 많이 쓰는 기능이라. 원래 되다가 안 되는 거였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이퍼링크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산 그림 넣을 거예요. 삽입에 가서 앞에서 세 번째 그림 4번 클릭하시고 삽입 눌러주세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자르기 글씨 누르고 그림 누르고 선에다 올려놓고 드래그해서 잘라주시고 바깥쪽에 클릭해서 마무리 옮겨주시기까지 하시면 끝. 여기까지 쉬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